안녕하세요. 생산직과 기술직을 전문으로 취업 가이드를 제공드리고 있는 공설팅입니다. 오늘은 현대오일뱅크 생산 전문 인턴 채용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일단 현대오일뱅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체력과 진정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정성이야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겠지만 체력만큼은 현대오일뱅크의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체력이 왜 중요한지는 먼저 채용 전형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서류, 필기를 합격하면 4주간의 인턴 선발 기간을 거칩니다. 인턴 기간이 아니라 인턴에 참여할 수 있는지 선발하는 기간을 4주나 진행해요. 선발이 되면 계약직 인턴으로 1년 동안 근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턴 기간, 이 과정에는 체력 검사가 포함됩니다. 다른 회사들은 건강검진만 하는 반면에 단거리 달리기, 오래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푸시업 등 실제 체력을 검증하는 검사가 진행됩니다. 그만큼 체력을 중시하는 기업이라 할 수 있는데요. 회사 업무 강도가 다른 곳에 비해 다소 높기 때문입니다. 물론 부서에 따라 업무 강도가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업무 강도가 높은 곳의 TO가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업무 강도가 높거나 근무 환경이 열악하면 퇴사율이 높고 혹여 퇴사를 하지 않더라도 건강상의 이유로 다른 부서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노동 강도가 센 곳들의 TO가 더 많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합격 자소서들을 살펴보면 체력 이야기를 한 번씩 언급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꼭 넣어야 하는 건 아니지만 기술보다 이런 업무 자세를 중시한다는 점을 자소서 항목에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핵심인 진정성은 지리적 영향도 있습니다. 충남 서산에 있는 대산이라는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되는데 인프라가 잘 갖춰진 곳이 아니다 보니 장기적으로 거주하기에 불편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앞서 말한 업무 강도와 이런 지리적 특징 때문에 회사는 신입사원들의 퇴사를 걱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초에 우리 회사에 입사하고 싶어서 안달난 진정성 있는 지원자를 선발하게 됩니다. 면접에서조차 지원자들의 기술이나 경력보다는 인성에 초점을 맞춰서 질문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더 많이 물어보면서 지원자가 일상에서 어디에 관심을 두는지, 대산에서도 잘 적응할 수 있는지, 오래 근무할 수 있는지 이런 태도를 살펴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확장하자면 현대오일뱅크의 생산 직무는 예전부터 기술 역량을 크게 묻지 않았습니다. 정유회사의 업무를 학교나 다른 곳에서 다룰 기회가 적기 때문에 어차피 누가 입사하든 회사 안에서 실무 교육을 다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초적인 기술 지식만 있으면 되죠. 실제로 3년에서 5년 정도는 근무해야 1인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도 해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합격자들의 자격증이나 기타 스펙은 상당히 다양합니다. 특히 취준생 여러분들 중에서 자격증 개수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등락을 좌우할 정도의 요소는 아니니까 너무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년에서 5년 근무를 해야 1인분을 할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래서 합격자들의 나이가 상당히 어린 편입니다. 일부에서는 27이 마지노선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미 다른 기업에서 실무 역량을 어느 정도 쌓았다면 그 이상 나이라도 합격하는 경우가 있으니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야 합니다. 자, 첫 번째 문항은 자기소개입니다. 어떤 인생관, 가치관을 지닌 사람인지 파악하는 문항이에요. 가끔 어린 시절부터 언급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자 중요사항을 중심으로 기재해주세요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이 문항에서는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해요. 예를 들면 나는 책임감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나는 일을 빨리 배우는 사람입니다. 이런 것처럼 딱 한 문장으로 정의할 수 있어야만 면접관들의 머릿속에 캐릭터가 각인됩니다. 다만 이런 특징들이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성향과 연관이 되어야 해요. 예를 들면 업무 강도나 지리적 단점을 극복할 만한 성향이 되겠죠. 그런 특징을 하나 정하신 뒤에 왜 이런 사람이 되었는지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과거에 어떤 경험을 겪었길래 이런 사람이 되었다. 혹은 내 성향을 발견했다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작성은 반대로 하면 돼요. 어떤 경험이 있어서 이런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내용을 구성한 다음에 마지막 한두 문장에는 내 성향이 현업행에 어떤 도움이 될지를 어필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문항은 역경이나 고난을 극복한 경험과 이를 통해 배운 점을 기술하세요를 묻고 있어요. 늘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자소서에서 요구하는 것들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니 이 문항에서는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리고 무엇을 배웠는지 이 두 가지가 딱 정의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고난을 조금 더 공감하게 만드는 스킬이 있습니다. 바로 소설처럼 쓰는 건데요. 소설에서는 인물이 처한 상황에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간적, 시간적 배경을 아주 디테일하게 다룹니다. 그래야만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체감할 수 있거든요. 자소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고난을 겪게 되었는지 배경을 언급하면 좋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마우스를 제조하는 업무를 담당했는데 분량까지 잡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만 말하면 그냥 힘들었나 보다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배경을 설명해 볼게요. 마우스를 제조하는 업무를 수행했는데 원재료가 잘못 투입되어
분량을 신속히 검출해야 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다음날 출고 예정인 제품이었기 때문에 목표 생산량을 지키면서 동시에 완벽한 품질까지 구현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배경이 들어가 있죠. 원자료가 이미 잘못 들어간 상황이고 다음날 출고해야 한다는 시간적 압박도 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배경을 깔아준다면 지원자님이 처한 어려움에 면접관들이 훨씬 공감하기 쉬워지고 극복한 역량을 부각시킬 수 있어요. 작성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배경과 함께 설명하고 상황을 극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를 언급하고 내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통해서 극복했는지를 나타내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최소 3문장 정도는 깨달은 점을 언급해야 돼요. 깨달음이 없다면 일회성으로 그친 에피소드이기 때문에 현호뱅에서는 아무런 기여를 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깨달음을 통해서 앞으로도 문제를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꼭 마지막에 넣어주세요. 세 번째 문항은 지원 동기 및 입사 후 포부를 기술하세요 라는 문항입니다. 지원 동기를 쓰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고 항상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회사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이 일치해서. 둘째, 내 직무 커리어를 이곳에서 더 높게 발전시키고 싶어서. 셋째, 회사의 장점이 너무도 명확해서. 자세한 이야기는 지난 영상에서 예시를 더해 설명드렸으니 위 영상을 참고해주세요. 그런데 현호뱅에서는 핵심 사항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중 진정성을 이 문항에서 반드시 나타내야 합니다. 다른 정유사도 있는데 왜 현호뱅에 지원했는지 그게 자소서에 드러난다면 베스트입니다. 자소서에 그런 측면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면접에서 받게 될 질문입니다. 이건 단골 질문이니까 미리 준비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명확해야만 신입사원 기간 동안 퇴사나 이직을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후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자소서를 검토하는 면접관들은 모두 선배라는 점을 꼭 잊지 않고 작성하길 바랄게요. 자, 오늘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핵심 사항이 있습니다. 체력과 진정성. 체력 검정이 있을 정도로 체력은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진정성이 필요합니다. 최소 3년 이상 근무해야 회사에 돈을 벌어다주는 1인분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자소서 1번 문항에서는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성향을 드러내야 합니다. 2번 문항에서는 고난의 배경도 설명해서 역량을 부각할 수 있습니다. 3번 문항에서는 왜 다른 정유사가 아닌 현호뱅이 지원했는지 그 진정성이 있으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현대오일뱅크 생산 전문 인턴 자소서 문항을 분석해봤고요. 만약 자소서 첨삭이나 면접 대비가 필요하시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세요. 생산직, 기술직 전문 취업 컨설팅, 공설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